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 정상 외교를 앞두고요. 지금 이 시각이면 미국에서 첫 새벽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흥남 철수에서 사탕의 기억을 꺼내고 워싱턴 대로에는 재미교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쁜 하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런데 그 적자들은 장진호 용사들의 놀라운 투혼 덕분에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흥남 철수 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초에 G20대에 가게 되면 또 따로 보거나 안 그러면 미국에서 크게 대접을 높이 해서 후대하는 걸 봐서 뭐 잠들 걸로 생각하는데 예, 뭐 악수만 달아보겠습니다. 만반의 채비를 갖췄다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악수도 어떻게 할지 준비를 했고요. 또 기내에 많이 흔들리는데 난기류까지 뚫고 소통 행보 보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때 선친이 받았던 그 사탕 한 알. 이게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다라고 인연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미국에 데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저 첫 연설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윤영찬 수석이 브리핑한 걸 보니까 평소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펜을 들고 상당히 많이 뜯어고쳤다. 왜냐하면 네. 저거는 본인의 경험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사탕 이야기 이런 걸 할 때 일단 저기 참가했던 많은 그 나이 드신 참전 용사들이 눈물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연설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데뷔전 치고는 첫 연설은 상당히 눈물겨우고 특히 사탕을 인용한 거는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당히 인상적인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탕 얘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강하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건 내 경험이다. 내가 이 사탕으로 태어난 것이다. 혈맹이다. 뭐 이걸 강조함으로 해서 그런 어떤 의문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내보낸 거 아닌가. 그런 네.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참전했던 용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 용사들 다 그때 20대 초반의 어린 아이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청년들 자기들도 그 죽음의 사선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가 저 배에 같이 탔던 거거든요. 네. 그럼 그들도 사실은 너무나 어렵고 처참하고 힘들었던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어쨌든 그 피난민들에게 사탕을 하나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연설을 들으면서 그 병사들, 지금은 노병이 되었지만 그분들도 더 절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저 연설과 그분들의 그 감정이 합쳐지면은 결국은 한미 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내에 수십만의 지지 네. 세력을 확보하면서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저는 봅니다. 미국 저 뉴욕에 겨울을 이긴다는 산사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치 소나무처럼 매일 푸르른 동맹을 하자는 뜻이었을까요? 언론을 꼼꼼히 읽고 나가신 모양이에요. 악수도 이미 만반의 채비를 갖췄다라고 이야기하던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치밀하게 좀 준비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네. 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빅토리오를 타고 14,000명의 피난민들이 올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도 함께 이제 피난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 2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사연을 미국에 가서 했다는 것은 저는 이번 이제 정상회담이 일종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스토리 있는 감동을 주는 외교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민들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 동맹이 과연 굳건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옛날에 우리가 1950년대 그때 한국을 가서 도와줬던 건 참 잘한 일이야. 그리고 그 한국인들이 지금도 우리가 그때 도와줬던 것을 잊지 않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이거 굉장히 고민되는 겁니다. 아, 네. 이전에 이제 그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 16초 동안인가요? 그거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심하게 꽉 이렇게 네. 손을 잡고 했던지 악수 끝나자마자 이렇게 한숨을 훅 내쉬는 그런 모습 보이기도 했었고 네. 지금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이가 한 30살 가까이 어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기선잡기를 하려고 악수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훨씬 더 악수를 세게 해가지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기에 억눌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방식보다는 좀 다른 방식의 스킨십을 통해서 모디 인도 총리처럼 그냥 화끈한 끌어안아 버리거나 네. 그러니까 그런 악수를 가지고 기싸움을 하지 않는 방식들을 뭔가 좀 고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골프 회동이나 아니면 2시간 독대나 손잡고 백악관을 거닐기도 했던 과거 다른 외국 정상들과의 만남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워싱턴에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이 또 한 번 진땀을 흘려야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차량을 멈춰 세워야 했다고 하던데요. 교민들이 워낙 박수에 환호까지 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요. 지금 서울이 아니라 저는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은 총기를 소유하는 국가입니다. 제가 봐도 저거는요. 상당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진땀 흘리는 것이고요. 아, 미국 경호원들이 더 놀겠겠어요. 그럼요.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저거는 예정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 세워. 나 앞서고 네. 갈래. 그러니까 서울에서 늘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던 그 이웃 아저씨 스킨십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어쨌든 간에 큰 문제 없이 끝나서 다행이고요. 네. 더 이제 또 재밌었던 거는 비행기 안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깜짝 놀란 게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갑자기 터뷸런스 그러니까 비행기가 흔들리고 주경훈 경호실장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앉아야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계속해서 저렇게 이제 시민들과 악수하는 어린 것이라든지 학생들 비행기라든지 나왔군요. 예, 저렇게 하는 걸 보면 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스킨십인 것 같고요. 아마 미국 교포들도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저렇게 이게 자기들이 손 든다고 해서 차 세우고 악수하는 건 아마 유례가 없는 것이고요. 네. 아마 저게 소문이 금방 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본인의 외교 데뷔전을 네. 상당히 좀 아주 거의 총력전으로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 특유의 친화력은 차 멈춰 세우고 일단 많은 시민들과 만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조깅을 하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캐나이 드라이브 유명한 골프 카트 운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회담 때 굉장히 이제 많은 화제를 뿌렸던 일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한미 정상회담, 첫 정상회담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사실 정권의 명운이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부시 대통령이 그냥 미국 대통령 별장으로 초대를 해줬거든요. 그것도 네.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그 별장에서 골프도 치고 골프 카트를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았다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결국 그때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가 합의가 되는 바람에 네. 이후에 이제 광우병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첫 한미 정상회담 때 윤창중 대변인이 성추행 사건 때문에 모든 이제 성과가 덮여지기도 했었고 네. 그 이후 때마다 사실 외국에 나가서 정상회담 할 때마다 이 일종의 이제 징크스 같은 거를 알아야 됐던 그런 일도 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는 좀 특이했는데요. 네. 첫 정상회담을 클린턴 그 대통령이 청와대 와서 했어요. 네. 그 청와대에서 두 분이서 같이 이제 조깅을 했는데 후일담으로는 누가 더 조깅을 빨리 하나 이거 가지고 또 겨뤘다는 그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지치지도 않지라고 하면서 말 못할 신경전을 했다는 제가- 그 정상회담 예,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덧붙이면요. 네. 어쨌든 미국 대통령은 돌발 상황을 잘 만듭니다. 지금 아까 이명박 대통령이 카트 타는 것도 잠시 보셨지만 저게 네. 두 가지 소리 있는데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제가 몰아볼까요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원래는 부시가 몰기로 됐는데 이 대통령이 한번 몰아보실래요 해서 보면 자리를 네. 저를 바꿉니다. 저렇게 자리를. 네. 저렇게 처음엔 갔다가 서로 바꾸는데요. 저런 경우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운전을 갖다가 최근 안 했다든지 좀 실수하게 되면 뭐가 사고가 터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거는 나름대로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한번 떠본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클린턴 때는 저는 이제 직접 들었는데 자꾸 하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늘 집에 가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지만 네. 한 번씩 클린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나 봐. 너무 못 뛰어. 그러니까 한 번 저렇게 뛰어가지고 본인이 더 잘 뛰었다는 경험을 평생 내가 젊은 클린턴보다 조깅 잘한다는 자랑으로 삼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대통령도 네. 한번 길을
뭐 이렇게 죽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아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은 고도의 상징이거든요. 정치적 상징의 행위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서로 대통령들의 어떤 취미가 공감대가 이제 맞는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래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조깅 광이잖아요. 그런데 그쵸.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도 뭐 조깅 광이라고 뭐 세계적으로 알려 있는 조깅 광이니까 두 분이 만나서 뭐 뛰는 건 아주 당연한 거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골프 좋아하고 마찬가지로 뭐 부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뭘 하느냐? 예컨대 이제 아베 같은 경우랑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를 쳤는데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골프보다는 등산 같은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멀리는 못 갈 거고 아마 이렇게 백악관을 뜰을 거니는 정도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던 조그마한 신발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요. 김정수 여사가 출국 당시부터 공군 1호기에 탑승할 때 보니까 신발이 버선을 그대로 닮았더라고요. 이 미국에 도착해서도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한복으로 결국은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복 어떻게 김정수 여사식으로 표현해낼까요? 글쎄요, 뭐 어쨌든 굉장히 패션 감각이 뛰어난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집안 전체가 그런 패션 감각이 있고 언니도 어쨌든 유학 갔다 와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했던 분이고 네. 그래서 언니나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이제 광장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면서 네. 오랫동안 그 이제 한복의 원재료가 되는 그 이제 천이죠. 그 장사를 오래 하셨는데 이제 뭐 시장이 쇠퇴하면서 같이 이제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데 신발 저 참 신발이 특이하네요. 보면요. 신발 끝이 그 코가 버선코처럼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저게 이제 원래는 한복을 입을 때 여성들의 신발이 참 신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고르기가 그렇죠. 고무신을 신을 수도 없고 구두를 신을 수도 없고 어려운데 저게 이제 뭐 약간의 구두 역할도 하면서 고무신의 한복의 코 역할도 살리는 아주 특이한 패션의 여성 신발입니다. 근데 저게 한복을 입을 때 매우 잘 어울리는 신발인데 지금 한복이 아닌 저런 복장을 입어서도 아주 잘 어울리고 있어서 색상도 그렇고 아주 이 디자인 네. 자체도 여사님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골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각이 뛰어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복으로 갈아입어도 신발을 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건 한복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신발 네. 디자인입니다. 작고한 언니까지 디자이너고요. 천연 쪽물 홍두깨를 사용하는 이 우리나라 고유의 의상으로 아마 선을 보이게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주로 이제 미국 대통령 만날 때 선물 같은 것도 전해주잖아요. 네. 근데 선물 전해주는 거 보면 백자 같은 거 많이 선물해주고요. 나전칠기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주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들 보면은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한국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숙 여사는 바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의 정상들, 뭐 정상들, 영부인들 뭐 굉장히 많은 패션도 뭐 굉장히 화려한 분들도 많고 이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입었던 옷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옷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우리만 해줄 수 있는 모습들을 미국인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 네. 이제 그런 뜻을 담은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이제 포목점 운영했다고 하는 자기의 네. 어떤 스토리를 담은 겁니다. 옷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입었던 한복을 입고 갔을 때 그 한복이 네. 사실은 제가 어머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옷인데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올 때 그 옷으로 옷을 지어서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민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정들이 전달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멜라니아 여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비교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멜라니아 여사가 아무리 모델 출신이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런 스토리를 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바로 네. 이런 점으로 이 외교의 어떤 강점을 살리고 있는 점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잘한 그런 이제 정상회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옷감으로 만든 한복 아마 대를 내려서 이어서 오는 그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각별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청와대 측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워낙 멜라니아 여사의 경우는 모델 출신이기도 하지만 또 두 분이 공교롭게 핫핑크 옷을 선택해도 다른 느낌을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사실 옷으로 기선제압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어쨌든 김정숙 여사는 철저히 한국적인 스타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네. 일단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패션 모델, 탑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경쟁하는 건 그렇고요. 오늘 저는 깜짝 놀란 게 김정숙 여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옷이 좀 달랐는데 네. 미국에서 나올 때 옷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흰색 양장에 푸른색 프린팅을 한 겁니다. 저게 어떤 한국 미술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이제 프린팅한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화려하지만 김정숙 여사는 생각보다 연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담한 컬러를 갖다 잘 택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 자리에 와서 보니까 어쨌든 푸른색으로 아마 승부하실 것 같은데 만찬장에는 아마도 이제 그 멜라니아 여사는 한국을 갖다 생각하는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네. 그 김정숙 여사는 가장 한국적인 스타일로 뭐 개량 한복도 좋고요. 해가지고 승부하는 것이고요. 저분들은 워낙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벌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적어도 25캐럿짜리 다이아를 끼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같은 경쟁은 힘들 테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한국적 미로 승부한다면 뭐 미국에서도 나름대로 박수를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네. 정상 부부 간의 어떤 식사는 처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부 이제 만찬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복을 입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옷을 입느냐는 것이 사실은 자국민에게는 자긍심을 줘야 되거든요. 아, 우리 이제 영부인이 어떤 옷을 입었다. 굉장히 자부스럽다. 뭐 자랑스럽다. 뭐 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또 상대 국가에게는 일종의 배려 또는 세련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돋보임을 좀 알려주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한복을 입고 나오시느냐 그게 이제 큰 관심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5년 만에 정확히는 4년 만이죠. 배우자 외교가 부활하는 셈입니다. 같은 듯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한 취재 결과에서는 멜라니아 여사는 요리는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주로 외식하고요. 부엌의 의미가 서로가 좀 다를 듯한데 또 본인의 말씀, 화법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떨어지고 나서의 이런 우리를 지지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에 못했다는 책임감이 저희를 변하게 했고 네. 남편은 더더욱 변했고요. 네.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독해졌습니까? 예. 독해졌습니다. 네. 예. His mind, amazing mind, and very smart, very charming, a great energy.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e are own people. I'm my own person, he's his own person, and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I don't want to change him, he doesn't want to change me. Well, do I agree all the time with him? No, I don't. And I tell him that. I tell him my opinions. I tell him what I think. Sometimes he listens, sometimes he don't. 미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모델로 꼽혔다는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서 아니 남편이 부유하니까 사시고 싶은 거 다 사시지 않나요? 얘기하니까 저는 알뜰하게 자랐습니다라고 바로 공박하면서 순발력을 보였던 멜라니아 여사인데요. 김정숙 여사의 친화력이 어떻게 관철이 될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워낙 친화력이 있고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유권자와의 스킨십을 통해서 완전히 훈련이 됐죠. 김정숙 여사는. 네, 오히려 결혼 뭐- 사진은 좀 비교는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멜라니 여사는 뭐 이렇게 이제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그래요. 직접 스킨십을 하지는 않았죠. 큰 대형 이렇게 파티 같은 축제나 네. 아니면 전 당원대회 같은 이런 큰 대회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참여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이 대중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물론 네. 대중 앞에 섰던 경험들은 각자가 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정숙 여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멜라니하고 소통할 것이고 더 다가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것은 뭐 크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고 대통령의 외교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뭐 강대국이 더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매우 개인적인 그 비헤이브가 작용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 쪽에 김정숙 여사가 더 주도권을 쥐고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저는 김정숙 여사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네. 안으로 굽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패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패션도 뭐 다른 나라의 어떤 패션 양장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복의 패션이 더 중요할 것이고요. 네. 그 패션보다 그 패션 너머에 있는 게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김정숙 여사의 진심이 담겨 있는 그 모습들, 또 그런 대화, 그리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그리고 미국민들한테 접근하는 게 더 낫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멜라니아 여사를
뭐 운동형 퍼스트레이디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리도 잘 안 한다고 하고 그런 이제 얘기들도 하지만 뭐 나름대로 멜라니아 여사도 그런 자신의 강점들이 있겠죠. 그럼요. 근데 김정숙 여사는 김정숙 여사 나름대로 어떤 그 친화적이고 그리고 또 남편을 좀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이나 이런 스킨십 같은 걸 또 저는 외국에 나가서도 문재인 대통령 바지땀 밑으로 이렇게 내렸던 것 같은 네.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거 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더 미국 사람들한테 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더 많은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 대통령 넥타이하고 커플로 맞췄네요. 말씀 중에 좋습니다. 네. 그 저런 것도 사실은 뭐 굉장히 신경을 쓴 센스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점은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대통령 만났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고 대등하게 하고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고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할 땐 표현하고 또 우리가 요구할 땐 요구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모습을 좀 잘 좀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근데 저 사진도 상당히 굉장히 대담한 패션인데요. 네. 저는 어쨌든 멜라니아 여사하고 김 여사가 같이 행동하는 건 거의 없을 게 아까 일정이 더 남았지만 펜스 부통령 부인하고는 오찬을 하지만 네. 멜라니아 여사는 다른 정상이 왔을 때도 퍼스트레이디하고 같이 이런 행사를 갖다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너무 연연할 필요 없고요. 또 아까 그 김 여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김 여사가 눈물 흘렸다는 그거 아닙니까? 저 연수원 월급을 가지고 실반지 선물 받고 이제 눈물 흘렸다는 게 이제 네. 김 여사의 러브 스토리라면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뭐 반지 10년 결혼식 기념식 때는 뭐 25캐럿짜리 거의 30억짜리 반지 받는 네. 거 아닙니까? 저런 분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일단 넌센스고 김 여사는 김 여사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저 미국 국민들 또는 이제 한국 교포들하고 스킨십을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박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까지 갈 길이 멀어서요. 이 열띤 두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함과 신뢰, 성공을 뜻하는 컨텐츠가 있는 패션 외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늘 우리 정상이 순방길에 떠나면 미사일이든 혹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가만히 있질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문 대통령 떠나자마자 아예 박근혜 전 대통령 내놔라 협박 같은 어조로 펄펄 뛰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천하 악귀 박근혜 집권기간 괴뢰 국정원 꽃들과 작당하여 북지도부 제고작전을 추진한 사실이 또 공개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소릿발 같은 분노심을 무섭게 폭발시키고 있다.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해칠 천인공노할 흉계를 꾸민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초에는 김정은을 암살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 했었다라고 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또 이게 순방 때 바로 이렇게 저격하듯이 반응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일종의 충성 경쟁이죠. 이런 얘기가 네. 뭐 일본 신문에 나왔는데 아무도 가만 안 있는다. 네. 뭐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사실은 김정은이 굉장히 화를 내겠죠. 사람 그래서 사는 데는 다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래서 네. 서로가 이게 연합동맹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 함께 성명을 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당시 이제 국정원장했던 이범기 원장을 지금 내놔라, 북한으로 보내라. 그럼 자기들이 네. 처리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속내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할 겁니다. 지금 네.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과 미국의 어떤 관계는 더 공고화돼 가는데 뭐 이런 어떤 레짐 체인지의 어떤 작전이 이제 박 전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 허락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건데 이거를 가만히 있는 북한 정권이라면은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강경책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국정원이 뭐 그렇게 단독으로 그럴 만한 능력이 되나요? 그래서 아사히 신문의 이 보도가 매우 네. 의도가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성명을 같이 연합으로 해서 한 거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꼭 우리의 성명을 봐주세요라고 하는 국내 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일 것 같기도 하고요. 거론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도하라라는 것까지 수위 높은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할 증인으로 장시호 씨를 지목하곤 했었는데요. 오늘 새벽 만기 출소 이후에 거의 20일 만에 처음으로 장시호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장시호 씨의 모습이 여인 듯하기도 했고요.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는 증언 잘하겠습니다라는 짤막한 말만 남기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오늘은 증인으로 이제 법정에 출석하는데요. 네. 일단 본인은 집에 있지만
구치소에 있는 것처럼 아마 굉장히 외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들을 만났지만 아들과 어쩌다가 한번 좀 외식하는 정도 말고는 거의 밖에 못 나가니까 본인은 답답하겠죠. 근데 오늘 저 출석한 의미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일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인데 일단 장시호 씨를 갖다가 신문하다가 검찰이 발견한 게 뭐냐면 장시호 관련 재단의 직원의 어떤 컴퓨터에서 최순실 씨가 이제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이제 자료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찰청장 뭐 이런 인사 자료인데 네. 그 담당자가 누굽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장시호 씨가 우병우와 최순실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 자, 네. 우병우는 국회에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장시호 씨가 결정적인 전언을 하고 또 지금 어떤 증거들이 몇 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정에 채택된다 그러면 우병우 씨가 지금까지는 잘 빠져나갔는데 혹시라도 장시호 씨의 증언과 그 증거 때문에 최순실과의 관계가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도 오늘은 좀 긴장할 테고 장시호 씨는 장시호 씨대로 일단 처음으로 이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장시호 씨의 최근 근황을 보니까 아들하고 외출도 하긴 하는데 취재진하고 접촉을 일절하지 않으면서 집안에서 사실상 두문불출하는 것 같습니다.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특검의 수사에 이제 협조를 함으로써 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된 다음에 추가로 네. 혐의를 적용받지 않고 그냥 풀려난 경우거든요. 거의 처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 씨가 밖에 나가가지고는 좀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변호인도 그렇게 전 조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 잠깐 아들 얘기했지만 장시호 씨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 그동안에 이제 최순실 씨 태블릿 PC, 두 번째 태블릿 PC 얘기도 하고 그것도 증거로 제출하고 이렇게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도 결국은 아들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고 또 그동안에 이제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한테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심도 또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언론에 가급적 노출을 하지 않고 자신의 얘기를 바깥에다가 하지 않은 방식으로 또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장시호 씨가 지금 무죄로 나간 게 아니거든요. 네.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나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나가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말수를 줄여야 되고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자기한테 재판에서 유리하다고 보고요. 네. 또 언론에 노출되면 될수록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 침해도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뭐 언론들이 지금도 저희들도 언론에서 평론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취재를 하게 됩니까? 그건 결국 아들한테 고스란히 엄마로서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집에 위주로 머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재판부가 만약에 채택을 하게 된다면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에 최순득 씨, 장시호 씨 어머니, 그리고 장시호 씨, 이 모녀와 친인척이 한 법정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장시호 씨와 최순등 씨까지 만약에 나온다면 정말 상황이 복잡해지는 게 네. 저 일가는 물론 최순실 씨도 가깝지만 최순득 씨 언니가 지금 암투병 중인데 저분이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인간적으로는 더 가까웠다는 증언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장시호 씨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의 관계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니 저게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의 직원 컴퓨터에서 왜 경찰청장의 프로필이 나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네. 이게 왜 들어갔느냐를 아는 사람은 장시호 씨입니다. 그러니까 장시호 씨의 정언에 따라 가지고 우병우 씨 문제도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난감하게 하는 분들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오늘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그동안 못다한 말인 듯 아니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하신 듯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박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괴멸했다. 네. 이게 다 없어져 버렸다. 뭐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만 생각은 아니에요. 많은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유는 좀 다르게 이제 지적을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친기업적인 정책을 안 해서 오히려 지지 세력이 힘을 모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망가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원인을 그렇게 규명을 하는 것이고요. 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기업인들이 세무조사 때문에 그렇죠. 일 못하겠다라고 했다고
오늘 설명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반기업적인 오히려 정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경제가 나빠져서 그래서 이제 민심이 돌아서고 그래서 네. 보수가 위기에 빠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박근혜 정권 초기에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도 많았고 구속도 많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들까지 그리고 또 전문직 뭐 의사 변호사 아주 심하게 세무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탈탈 털다시피 많이 털었고 그 과정에서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돌아섰던 경우가 있었던 건 네. 사실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민심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전달받았고 그런 것이 보수가 스스로 지지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지적은 뭐 일부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강화되다 보면은 결국은 세무공무원들의 권력이 커지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비리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또 생겼던 것도 그때 당시 사실인 거다. 그러나 전반적인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부분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남북 문제, 핵 문제도 핵 폐기, 비핵화 없이 가능하겠느냐. 이거 자세히 좀 들어보면 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제히 던지는 메시지 같습니다. 네, 그렇게도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네.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그 시도했다고 하는 네. 뭐 암살 계획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체제 네. 전환을 원하는 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시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이렇게 체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과연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꾸 북을 접근을 하니까 지금 그동안의 남북 관계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한치의 어떤 진전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지금 전직 대통령이 지금 다시 남북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저는 여기에 좀 반론이 있고요. 그리고 핵 폐기하고 비핵화 없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본인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한테는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썩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보수가 희생 정신이 부족하니까 이해운 대표가 이제 보수를 다시 탄생시키는데 몸을 던져달라라고 보수의 대표로 자임하는 혹은 일임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렇죠. 이제 뭐 보수라는 것이 지금 구심점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수의 어떤 재건 뭐 네. 이런 것에 좀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와중에 이제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북핵 문제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 사실 북핵 문제 10년을 봉쇄 정책으로 해가지고 늘어난 거는 미사일 숫자하고 핵무기 숫자뿐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제 갖고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네. 여기서 다른 전직 대통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상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저 두 분을 보면 참 묘한 인연입니다. 원조 친박이었던 이해운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구 친이계 의원들과 함께 창당의 주역으로 한 것과 다름없었는데요. 대표로서 보품을 피고 있는 이해운 의원과 함께 이 서울대 동기 여성 트로이카 있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오늘 야당 의원으로서 손팻말을 드는 진풍경도 연출이 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하고. 네. 네. 그래도 뭐. 네. 대통령님이 그때 공천 주시고 당에다가 인재들 많이 끌어왔던 그 인재들이 대부분 저희 바른정당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복도에 게시한 내용을 철거하는 것을 사실상 사무처에 요청한 것은 매우 위원장의 직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위원회를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많은 인사청문회를 해봤지만 오늘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큼 검증을 회피하는 공직 후보자는 처음 봤습니다. 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높였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이해운 대표 지금 서울대 학번이 같지 않겠습니까? 나이는 차이가 있지만요. 출발은 어쨌든 이회창 당시 총재의 특보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야당이지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조금은 뉘앙스와 분위기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 둘 스타일이 참 같은 듯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이혜원 8위 학번이지만 나이는 나경원 의원이 한 살 많습니다. 그런데 이혜원 의원은 처음부터 강남 서초 갑의 아주 좋은 지역구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고요. 네. 나경원 의원은 비례대표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난 지 18대 때는 나경원 의원은 지역구를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중구를 잡은 거고요. 네. 이혜원 의원은 그대로 역시 서초갑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이 어쨌든 같은 듯 다르다가 언제 한번 나경원 의원이 처음으로 승리를 했냐면요. 2010년 전당대회입니다. 원래 최고위원 선언은 먼저 한 분이 이혜원 의원인데, 전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이 조금 있다가 나도 할래 했습니다. 여성은 대개 한 명만 뽑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로 그때 나경원 의원이 최고위원 됨으로써 그때부터 이혜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함을 토로했고요. 또 여기 우리가 잠시 언급했던 조윤선 전 의원이 또 있습니다. 이분은 84학번이니까 학번은 좀 늦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세 분이 트로이카로서 경쟁을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에 여성 정무수석을 갖다가 시켜야겠다고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 당연히 나경원이다 그래가지고 나경원 의원한테 제의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조윤선 의원이 대신됐는데 그 바람에 두 사람의 운명이 지금은 엄청나게 바뀐 거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저 세 명의 어떤 경쟁은 지금도 정치권에서 아직도 회자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경쟁을 보면서 느끼는 게요.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 정치권이 요동치면서 네. 선택에 있어서 이 문제가 좀 생겼던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으로 간 것 같았는데 아니 같고 네. 또 그렇게 된 데는 어떤 뭐 자리나 이런 것 같고 오해도 있었고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또 곧바로 또 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올 때는 그 옆자리에 맨 먼저 섰다가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 또 이렇게 포기하시게 되니까 또 다시 이제 홍준표 후보 쪽으로서는 이런 지역 구민이라 뭐 마중 예, 나갔다 다 이유는 말씀하셨었죠. 다양하게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짧은 기간에 많은 부침을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쌓았던 그런 좋은 이미지나 중량감이 오히려 많이 사라지는 그런 정치적 약간의 쇠락의 느낌을 가졌는데 오늘 뭐 청문회에서 오랜만에 뵙게 되었고요. 네. 조윤선 의원은 뭐 정말 지난 정부에서 3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애국가가 4절까지 있지만 보통의 노래들은 1, 2절밖에 안 하는데 3절까지 했다는 거는 관원이 뭐 일명 정말 관원이 있었다는 있는 것이고 건가요? 네. 정말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거든요. 그러나 지금 끝은 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네. 거기에 비하면은 이번에 이제 당 대표가 된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부침이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었지만 자기가 저돌적으로 치고 나갔고 그런 저돌성의 덕분에 이제 드디어 자력으로 당 네. 대표의 지위에 오르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세 분이 시작은 비슷하게 같이 했지만 네. 이제 드디어 세월이 지나면서 각자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수준은 조금씩 달라졌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혜원 의원이 자생력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치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경선 때 계속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큰 며느리 같은 그런 푸근함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푸근한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마 이제 세 분이 경쟁도 하고 견제도 하면서 서로 상승하면서 발전시켜왔던 그런 여성 중요한 정치인들 아니었겠습니까? 다만 일은 안 하고 꽃당정만 하는 사람, 콘텐츠는 없고 이미지만 챙기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바로 7년 전에 이혜원 당시 의원이 했던 말이었었는데요. 여성 의원들이 건강하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은 결국 공판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이 전해지곤 했었습니다. 어떻게 많은 분들이 관전할 때요. 여성들의 경쟁이 아니라 정말 이 정치사에서 어떻게 세 사람이 일궈갈 수 있을지 어디까지 관전의 끝을 보면 될까요? 이게 세 명의 이 전현직 여성 의원들의 어떤 인연은 참 네. 진짜 복잡하고 기묘하게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전 얘기인데요. 네. 7년 전 이 전당대회 때 출마했을 때 이혜원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같이 출마했어요. 근데 이혜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한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꽃단장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두 의원은 사실은 서울대 8위학번, 과는 법대하고 경제학과하고 다르지만 네. 과는 달라도 굉장히 친했다 그럽니다. 집에까지 놀러 갈 정도로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았는데 네. 정치에 입문을 했을 때 2002년 이회창 그 당시 후보 대변인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조윤선 전 의원까지 같이 그 세 명이서 여성 대변인이 누가 되느냐 가지고 경쟁을 벌였다 그래요. 근데 만면일이 같은 여성을 그 대변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네. 뭐 이혜원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낙점받은 사람은 조윤선
당시 이제 전 의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윤선 의원이 낙점받고 난 다음에 나경원, 이혜원 이제 2명의 의원이 남았는데 2004년도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하는데 공천 심사위원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공천 심사를 하는데 그때 이혜원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확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네. 관계 안 좋아졌다고 하고요. 조윤선 전 의원도 그 당시에 서로 마음이 멀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7년도에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도 서로 간에 아주 싸늘한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친이 친박으로 다 나눠져가지고 막 또 뒤엉켜가지고 드렁치처럼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맨 처음에 이회창 후보의 대변인으로 됐었던 조윤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굉장히 총애를 받다가 구속되는 처지가 네. 됐고 한 명의 의원은 나경원 의원하고 대척점에 있었던 의원은 지금 결국 당대표가 됐고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지금 어느 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약간 좀 애매한 위치가 돼버리는 아주 기구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윤선 전 장관의 눈물까지 지금 공판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조윤선 장관이 제일 사실은 불운하죠. 네. 이혜훈 지금 의원하고 사실은 이번 4.13 총선 때 서초갑을 두고 경쟁을 했는데 네. 거기서 아주 그 경선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게 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야인으로 살았으면은 아마 좀 이런 경우가 없었을 텐데 다시 청와대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무수석이 역할을 하면서 이런 어떤 국정농단의 연루가 돼서 지금의 어떤 이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저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결국엔 이런 어떤 여성 의원들, 여성 정치인들 간의 어떤 경쟁이라는 것이 사실 비단 이 보수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진보 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여성 정치인들 간의 경쟁이 심하냐? 그만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남자 중심의 정치 무대가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리는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하나의 과제인 것이죠. 여성 정치에 하나 옹호를 좀 자리를 하자면, 놔주지 않음으로써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여성들 간의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되지 않았느냐. 김기춘 전 실장의 이야기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반론 하나 하면요. 저 세 네. 분은 어쨌든 인생 역전은 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정말 지독하게 열심히 사는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어느 쪽으로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 보고 뭐 꽃단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 계시지만 새벽부터 저분은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이혜훈 의원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저분은 여성이라고 우리가 자꾸만 뭐 무슨 마치 플러스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네. 정말 경제통이고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마음이 넓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된 거지 저걸 단순히 우리가 여성 트럭하기 때문에 왔다는 거는 여성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조윤선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잘 나갔던 박근혜 정부 때는 가장 잘 나갔던 분인데 어쨌든 순간의 선택 하나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의 그 인생이라는 거는 너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기춘 전 실장도 지금 어쨌든 뭐 사약을 받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의 권력이라는 권력을 다 누렸던 분 아닙니까? 국회의원, 장관,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그런데 지금 정말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저렇게 공파받으면서 차라리 사약을 마시겠다고 하는 걸 보면요. 정말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앵커매트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신 분들과 함께 이 여성들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